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어떤 레이아웃이 고객들의 발길을 끄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그런데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우리 폐업해야 할 것 같아. 퇴직금 15억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37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주택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정년퇴직 후 아내 박수경 씨와 함께 동해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쉬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시원하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날이었죠.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다 전망이 훤히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외관은 꽤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서 주문한 커피와 빵을 맛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맛은 평범한 체인점만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맛보다는 분위기와 전망을 즐기러 온 거였죠. 그때 수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경 씨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만큼 손님이 온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해볼까?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의 작은 카페 말이야. 음식도 제대로 만들고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하고. 당신은 도시계획 전문가잖아. 공간, 디자인 정도야 못하겠어? 수경 씨의 말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옥상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퇴직급여 대부분과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총 14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하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상담받은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요즘 카페는 분위기가 생명이라고. 어느 정도 규모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카페들을 보니 모두 넓은 공간과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퇴 후 무료한 일상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전국의 유명한 카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어떤 레이아웃이 고객들의 발길을 끄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제주도, 부산의 핫플레이스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매장 크기부터 고객 동선, 메뉴 구성, 테이블 배치, 회전율까지 모든 걸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수경 씨는 인테리어와 소품, 공간 디자인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카페의 컬러 톤은 어떻게 할지, 창가 오션뷰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각 테이블마다 어떤 소품을 배치할지까지 고민했어요. 밤에는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그렸고, 낮에는 소품샵과 조명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서로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조차 함께여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빵 기술은 단기간에 익히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 베이커리에서 경력을 쌓은 박민주 씨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카페 운영 전반을 담당했어요. 고객 서비스, 재무 관리, 마케팅, 재고 관리, 동선 최적화까지. 퇴직 전 공무원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지만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직접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일한다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픈 전날 밤, 우리는 불이 꺼진 매장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벽에 걸린 액자들과 소품들이 살며시 빛나고 있었고, 땅 진열대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상상 속에서는 벌써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시작이네. 수경 씨의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 속에서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동해안 오션뷰 카페, 맛도 좋고 전망도 좋은 숨은 명소라는 후기들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넘쳐났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8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지역 방송에 소개된 후에는 평일에도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새벽에 갓 구운 크루아상의 고소한 냄새가 매장을 가득 채우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면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여행 온 단체 관광객들, 휴가 나온 근처 부대 장병들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경 씨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느 한가한 오후, 수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어떤 직장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 사업도 잘 되고 수경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난 9월, 해수욕장이 문을 닫고 날씨가 서늘해지자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반 토막나니까 매장 운영이 빠르게 적자로 돌아섰어요. 결국 민준 씨와 다른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수경 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직접 청소하고, 직접 계산대를 지키고, 빵은 외부에서 일부만 납품받아 최소한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니까. 다음 해 여름 성수기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수경 씨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정비하며 꾸준히 포스팅을 올렸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사진들을 보완하고 매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조명과 가구를 조금씩 교체하며 인테리어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매장 분위기를 바다뷰 감성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봄에는 바다와 잘 어울리는 시즌 한정 음료와 디저트를 출시했어요. 전단지도 직접 제작해서 동해안 주요 관광지에 배포했습니다. 내년 여름엔 반드시 다시 손님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름 성수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6월 중순 첫 주말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카페 바로 옆에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팝페 두 곳이 새로 문을 연 거예요. 한 곳은 해안가 뷰를 통째로 활용한 대형 카페였고, 또 한 곳은 본사 마케팅이 활발한 유명 체인점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우리 카페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가격 할인도 해보고, 음료, 쿠폰 이벤트도 했지만 유명 브랜드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은 우리 카페에 대해 예쁘긴 한데 좀 애매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희 체력과 자금 모두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8월 중순, 기상청이 기록적 폭우를 예보하던 날 동해안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옥상 유리창 일부가 깨지고
2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전기 시설도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복구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보상받았지만 이미 누적된 적자와 매출 부진, 임대료와 대출 이자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우리 부부는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옥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던 제 눈앞에는 개업 첫날 환하게 웃던 수경 씨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던 매장의 소란스러움, 커피향, 갓 구운 빵 냄새가 기억 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구나.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며칠 뒤 불합격 문자가 날아왔어요. 경비 업무는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나이를 문제 삼았고, 마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60대 이상은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목은 60대도 가능한 대리운전, 은퇴 후 생계 수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분은 저보다 더 연배가 있었는데 똑같이 퇴직 후 적응하지 못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곧바로 휴대폰에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고 기사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3년 무사고 스마트폰 보유라는 조건은 간단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관용 차량을 타고 출장 다니던 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어요. 매달 300만 원 넘는 대출이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수경 씨의 걱정 섞인 눈빛, 무엇이든 시작해야 했습니다. 첫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앱을 켜고 대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저녁 8시, 첫 호출이 떴습니다. 시내에서 근교까지 운행하는 건이었어요. 손님은 말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짧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반말을 하거나 탑승하자마자 담배부터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늦게 왔다며 짜증부터 내는 이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다가도 지금 내가 화낼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떠오를 시간이에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기름값, 보험료, 앱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벌었다는 것에 위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수경 씨였어요. 처음엔 제가 대리운전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무너져.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야. 지금도 매일 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제 얼굴이 이제는 핸들 잡고 밤길을 누비는 얼굴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손님이 내리고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핸들을 잡고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게 저희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들여 시작하지 마세요. 저희는 카페 운영에 대한 경험도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지 잘 되는 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었어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눈 감고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는 피할 수 없었어요. 둘째,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해야 손님이 온다는 말에 휘둘려 초반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매출은 계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고정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았어요. 셋째, 대출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이자가 목을 조이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퇴직금마저 결국은 대출 이자를 막는 데 들어갔습니다. 지키려던 돈이 잃는 돈이 된 셈이에요. 넷째, 비수기 계획이 없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잘 됐지만 가을부터는 예약이 뚝 끊겼어요. 관광지는 계절 산업이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장기적인 운영 계획 없이 성수기 대박만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것이 큰 착오였어요. 매장 운영은 1년 내내 수익이 나야 버틸 수 있거든요. 다섯째, 시장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던 점도 컸습니다. 저희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주변 경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막상 매장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오션뷰 카페가 10곳이 넘고 그들 역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좋은 입지라고만 믿었던 건 착각이었어요. 이 5가지를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바닷가를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아직도 저에게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다만 반드시 그것이 당신이 잘 아는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패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사업은 화려한 꿈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사람과 현실이 맞물리는 곳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슈경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줍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반겨주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참 소중해요. 슈경 씨는 가까운 마트 반찬 코너에서 오전에만 일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손님들과 눈 맞추고 인사 나누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며 살아요. 퇴직 후 처음 꿈꿨던 자유로운 인생 이막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남은 퇴직금 일부와 대출 정리를 위해 마련한 소액의 예금으로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절대 대출은 받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은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수경 씨와 함께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생긴다면 우리의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한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적어둔 일기와 경험들을 모아 작은 전자책으로 엮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퇴직 후 다시 핸들을 잡은 남자의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열정과 용기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열정에 앞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허영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고되고 느릴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퇴직은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해요. 빚 다 갚고 작더라도 우리 집 한 채 마련하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따뜻한 노후.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의 안전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